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외국인과 IT주의 귀한 6거래 만에 돌아온 외국인과 또 SK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오늘장 코스피는 19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7%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5%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대차 3인방도 강세를 나타내는 오늘 시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강의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시즌2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 이상로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AS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이상로 전문위원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의 알찬 강의와 또 관심 정보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대박 플러스 시즌2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6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IT전자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자 마감 시황과 함께 시장 키워드도 짚어주시죠. 네, 터미네이터가 샘물에 빠질 때 I'll be back 맞죠? 네. 그 말을 하고 빠졌는데 오늘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키워드 한번 정해봤는데요. 네, 돌아온 외국인이 오늘 장의 키워드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소위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연기금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마저 드리면 삼성전자의 주가 한번 보시면 오늘 4.7% 올랐는데 오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시면요. 저가의 자체를 연기금이 어느 정도는 받아줬던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장은 외국인에 의해서 크게 오르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때 삼성전자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관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올라갈 수는 없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야만 바로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IT,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플레이가 좀 연출됐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경기 순환주로 가는 어느 정도 이 섹터군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코스피 나름 괜찮았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면 여전히 상단에는 매물권이 상당 부분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오늘의 상승분 자체는 바로 경기 민감주에 의한 상승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느끼셔야 되는 거는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기 민감주가 올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지수와 가장 연관성이 많은 것은 아직까지도 바로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경기 순환주는 아무리 올라도 여기에서 지수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아직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주포로 있는 바로 경기 민감주가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외국인이 올린다. 그리고 그 종목군들은 바로 지수와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를 지금 올릴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외국인이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를 해온다면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면서 차익 실현을 내보인다면 위에 지금 상단에 있는 어느 정도의 매물권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뚫기 어려운 그런 저항권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서 또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닥이 안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주 장세가 너무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테마성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수 자체는 마지막에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은 했지만 시총 상위주들의 화력이 두드러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아직까지도 코스닥은 살아있습니다. 코스닥은 살아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IT 부품들이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분을 나타내는지 여부 꼭 한번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가 있겠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GDP 발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자, 일본과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바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고,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는 좀 더 빠지는 모습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구 전략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9월 달을 기준으로 빨리 앞당겨서 실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연장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겠죠. 그럼 불안정한 시장은 이 두 가지입니다. 대신에 지금 좋아지고 있는 범위를 보셔야겠죠. 유럽 괜찮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바닥 확인하고 지금 산업 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따라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바로 중국과 유럽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은 조심하시고 대신에 유럽과 중국의 모멘텀을 좀 더 찾아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코스피 지수가 좀 방향을 위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성 SDI를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주셨는데요. 아직 수익률은 한 1% 정도. 이번 주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AS도 부탁드릴게요. 네, 종목군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 자리에 요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방망이를 짧게, 그런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오르는 모습은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는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면, 시장은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 SDI가 실적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죠. 기대감이 없냐? 아니죠. 기대감도 있죠. 그렇게 봤으면 우리가 어차피 빠져들어도 15만 5천 원이다. 그러면 15만 5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로 가담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고,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주식을 매일 보시는 분들보다는 가끔씩 어느 정도는 정말 재테크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군 적금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요? 다이버전스 현상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이버전스 현상이 아니라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점은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방향성.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위로나 아니면 아래로 방향을 한번 크게 나타낼 수 있다고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가 추이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잠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옆으로 좀 더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크게 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우상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의 기대감이 아직까지 작용을 한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 SDI 좀 더 홀딩 하시는 게 이롭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상로 전문위원의 삼성 SDI까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로 전문위원의 알찬 강의를 들어볼 시간이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환.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찜통더위도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가 에너지 효율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강의도 이와 관련된 LED 조명 업종에 대한 강의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시점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네. 오늘 서울 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LED라고 하면 서울 반도체라는 뭐 그런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가장 뭐 조명업계의 조명 LED의 뭐 핫토픽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시장이 지금 같은 경우에 항상 순환 매장세가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길게 스윙적으로 가는 종목군보다는 항상 한번 갔다가 쉬었다가 한번 갔다가 쉬었다가 이런 흐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고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 여러 가지 테마성 재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동반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이상로의 오주방 이번 시간 조명 LED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 반도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떤 실적이 나왔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매출 같은 경우 2,655억 원을 기록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29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2,62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91억 원을 전망을 했었죠.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구나.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영업이익은 285%가 증가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은 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전년 동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흑자 전환을 막 했을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292억 원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보셔야 되는 점은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파이가 커졌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업황이 좋아졌다 아니면 경쟁자가 없어졌다 아니면 파이가 좀 더 커져서 이 시장 자체가 좀 더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많이 했구나 라는 부분을 유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서울 반도체의 실적만을 본다면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 경우의 수겠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매출이 무슨 부분에 의해서 증가를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증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겠죠. 자, 다음 화면 넘어가서요. 우리가 그러면 LED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일단은 서울 반도체 실적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만큼, LED 업황을 하는 어느 정도 회사의 실적을 보여드렸던 거고, 지금 LED의 시장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정부가 2014년 1월부터 백열 전구에 대한 생산 및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을 다시 한 번 더 콱 찍었습니다. 맞죠? 거대한 시장 규모의 잠재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만큼 백열 전구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LED 램프가 차지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EU 그리고 일본은 이미 수입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LED 시장의 개화기적인 성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개화기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수입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선진국에서 먼저 확장 국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실 시작도 안 했고요. 대신에 일본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확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팡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은 2014년부터 그리고 중국은 2016년부터 판매 금지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열 전구는 약 3천만 개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연간 국내 조명 시장의 규모는 3조 원 가량이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을 현재 업황입니다. 현재가 어떤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만을 봤을 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아직까지 실시 계획 중인 나라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한다는구나. 백열 전구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이거는 눈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 아니면 보기가 좀 힘드실 건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림이 너무 작게 나왔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월부터 100W짜리 백열 전구 판매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40W와 60W 백열 전구 전면 판매를 금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이미 2009년, 2010년, 2012년도에 이미 벌써 판매 금지를 했던 부분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2년 백열 전구 생산 및 판매 사용까지 금지를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00W 그리고 40W, 60W 이렇게 있는데요. 가정에서 흔히 쓰는 와트는 몇 와트일까요? 강동석 앵커님? 뭐 220V. 네. 예, 맞습니다. 예, 볼트는 220볼트고요. 네. 와트는 집에서는 거의 뭐 30와트나 40와트 뭐 전구를 많이 쓰죠. 그래서 거실에 있는 그런 램프가 뭐 30와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긴 거, 거실에 긴 게 있다면 그것은 60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물건이 이제는 좀 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유추를 해보자고요. 자, 호주 같은 경우에도 2013년 10월 달에 이제 계획 중이죠. 반사 장치가 있는 백열 전구 및 할로겐 램프를 금지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2016년에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겠다. 한국도 2014년 1월 달부터 금지하겠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림이 좀 깔끔하게 나왔네요. 보시면 백열 전구, 그리고 내장형 램프, 그리고 LED 램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백열 전구는 사실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백열 전구를 쓰는 가구는 잘 없죠, 요즘은. 아니, 뭐, 취침등이라든지, 이럴 때 뭐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안전기인 내장형 램프를 사실상 요즘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메이커 많죠. 뭐, 마트 같은 데 가도 뭐 메이커를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습니다. 많은 거고. 그리고 LED 램프도 마트에 팔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 자, 이게 중요하겠죠. 제품 가격은 얼마냐. 백열 전구는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1,500원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내장형 램프, 집에서 흔히 쓰는 거, 이런 거는 뭐 3,000원에서 3,500원. 아니면 뭐 5,000원 사이로, 아니면 비싼 건 8,000원까지 이렇게 하면, LED 램프는 상당히 비싸요. LED 램프는. 마트에서 직접적으로 구입하려고 나가시면, 뭐 소위 LG전자에서 만든 램프를 보면 가격이 그때 얼마던가요? 28,000원인가 하던가요? 그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그만큼 제품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제품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내장 램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싸죠. 그래서 주로 이거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백열 전구에 대한 소모되는 부분은 약 3천만 대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자체는 곧장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백열 전구의 시장이 넘어간다는 부분. 지역별 LED 조명에 대한 수요 비중을 한번 보시면
자, 현재 시점이죠. 그래서 2012년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 그리고 2014년, 2015년, 16년까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으로 한번 보면, 일본의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일본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일본이, 선진국은 맞죠. 선진국 맞고, 이런 걸 봤을 때도, LED 조명, 얘네들이 이런 거 정말 빨리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고, 다만 이제 넘어간다면 일본 시장보다는 점점 중국이라든지 기타 한국 같은 시장에서 점점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세계 시장 조명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보시더라도 전체적인 조명 시장과 LED 조명 시장 한번 보시면 전체 조명 시장 중에 아직까지 LED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LED도 꾸준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낮은 퍼센테이지,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주식들이 바로 LED 조명 쪽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열어놓으시고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곧장 이제 서울 반도체를 넘어가서 이제 종목군이 어떤 종목군이 있을까? 어떤 LED에 대해서 조명용 LED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업황을 봤으니까 이런 종목군이 좀 더 낫겠구나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종목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간도 많습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조명용 LED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가 성장할 전망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될 조명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매출액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서울 반도체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IT 관련도 하고요. TV도 만들고 있고요. 조명, 자동차 조명에 들어가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자, 매출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명,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점점점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 TV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줄어들 수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이 됐을 때 우리가 화랑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TV 시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포화 상태다. 아니면 발전 가능성보다는 캐시카우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런 조명 시장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번 서울 반도체가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이가 늘어나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조명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조명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조명 말고는 거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조명 시장 자체가 좀 더 크게 커졌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구나라는 부분을 좀 더 유출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 반도체는 좀 더 조명에 대해서 특화되는 부분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인데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서울 반도체 한번 주가 추이 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반도체 한번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한번 보시면 자, 주가 추이가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과 월봉상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과 월봉상도 정배열 상태로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플레이를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외국인은 월이라든지 아니면 주봉을 상당히 좋아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은 일봉이라든지 주봉을 상당히 좋아하겠죠. 당연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자료서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월봉으로 길게 들고 가기는 힘들다.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은 월봉, 주봉, 그리고 기관은 일봉과 주봉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월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상으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월봉을 잘 따라갈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월봉을 그대로 밟으면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권이 월봉에 어느 정도는 이평선을 보면서 지지와 저항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정별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지지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5일선을 물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주봉도 이쁩니다. 주봉도 말 그대로 뭐 이런 종목군이 가장 쉽죠. 사실 가장 쉽죠. 정해져 있는 플레이대로 하니까 가장 쉽다는 거죠. 뭐 주봉만 보시더라도 주봉만 보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이런 건 사실 5일선, 11선 있으면 11선에 대고 있으면 걸리는 거죠. 11선에 대고 있으면 걸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11선에 걸리고 또 걸리는 거고, 맞죠? 수익 나는 거고. 다음 20에서 걸리면 또 걸리는 거고, 맞죠? 무조건 한 단계씩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다는 그 표현을 제가 했던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두 단계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올려야겠죠. 올려야겠죠. 당연히 다시 한번 주봉이 되어야겠고, 한 단계 내려오고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가고 다시 한 단계 내려오고, 상당히 쉬운 차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봉을 관리를 해준다. 그리고 월봉도 관리해준다. 외국인과 기관 서로가 상당히 관리를 잘해주는구나. 이런 부분을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 말 맞죠? 외국인도 많고 기관도 많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플레이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안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이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상당히 힘든 차트입니다. 방향성 자체가 나타나 있지 않고 힘들게 움직이는 차트라는 거죠. 이런 거는 공략을 하기가 힘듭니다. 맞죠? 이럴 때는 공략을 하기 힘든데 중요한 부분은 이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재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바닥권을 한번 찍고 난 다음부터는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만 움직이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물량을 지금은 여기에 올리면서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종목이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3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4분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외국인과 기관에게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마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제가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강의를 하다가 뭐 제가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저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LG이노텍도 한번 볼게요. LG이노텍. 조명용 LED 제품 매출 비중이 10% 전후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성장할 전망이다. 유럽과 북미의 조명 완제품 및 유통 채널의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 제가 LG이노텍을 준비를 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LG가 뭡니까?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잘하는 게 뭘까요? 영업을 잘하죠. 영업을. 대기업은 영업을 잘합니다. 잘 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벌써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통 채널까지 만들고 있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매출의 10%밖에 되지 않지만 채널부터 확보하고 난 다음에 좀 더 개발하자 이런 뜻이죠. 카메라 모드 사업이 실적 변동성과 수익성 개선도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조명용 LED 제품이 매출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머지는 바로 스마트폰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모듈 관련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출도 상당 부분 실적에 반영이 되고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LED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더 커졌을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이렇게 채널을 확장하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숫자인데요. 숫자를 보시면 자, 매출액을 보시면 하는 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판 만들고요. 소재 만들고 있고 예, 죄송합니다. 광학 솔루션 하고 있고 LED 하고 있고 DN/AM 하고 있고요. AM이 뭐냐면 TV 부분이에요. TV 부분. 쉽게 말씀 좀 드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본다면 가장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광학 솔루션이겠죠. 광학 솔루션. 그리고 기판 소재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뭐 모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매치가 되어 있고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ED를 한번 볼게요. LED. LED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저조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다. 그런 부분이겠죠.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 같이 LG이노텍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G이노텍. 자, 잠시만요. LG이노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LG이노텍의 차트입니다. LG이노텍 차트인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일단 지금 주봉의 화면이고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직 주인이 없죠? 주인이 없죠? 네. 만들고 있구나. 만들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드는 차트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면,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0년도까지는 주인이 좀 있죠? 2010년도. 이때까지는. 근데 한번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난 다음에, 차트가 상당히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2010년도 이후로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크게, 그때부터는 주인이 없는 단계,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래량이구나, 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때까지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뭐, 기관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외국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주인은 있었지만, 한번 차익 실현을 크게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없어진 차트구나, 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을 모으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차트다. 라는 부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매출이 생각보다 크게 안 나오고 있어요. LG이노텍이 잘 되기 위해서는 LG이노텍도 LG전자와 똑같습니다. 휴대폰이 물론 많이 팔려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된다는 거죠. 매출액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얼마를 남기면서 장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LG이노텍도 그런 부분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 개선이다 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조명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볼 수 있겠다. 그런 관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한번 자세히 볼게요. 아까 서울반도체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 관리를 해주지 않고 있죠. 가격적인 관리만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을 보시더라도 이평선의 뜻이 뭡니까? 이평선. 종가를 모은 게 바로 이평선이죠. 5일 이평선이라고 하면 5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선을 우리는 5일 이평선이라고 하고 120일 이평선은 120일 동안의 평균 이평선을 우리가 종가를 모은 게 바로 120일 이평선이죠. 하지만 지금의 단계를 본다면 이평선 자체는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 하단은 여기구나, 그리고 상단은 여기구나, 이 두 가지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좁히면서 지금은 물량을 모으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 자체가 정해져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 매매를 하기에는 유용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스윙주 관점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좀 더 힘든 주식이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LED가 지금 한 번 더 크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지금 스마트폰과 모바일 관련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하거나 이 두 가지가 변해야만 여기에 대한 큰 상승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월봉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일단 지지는 보이고 있는 형국이지만 이평선 자체가 모이는 관점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한번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그만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월봉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외국인은 좀 들어올 수 있는 차트 같은데요. 네, 맞네요.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차트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지지기는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평선 자체에 확실한 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량을 모으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서서 봤던 서울 반도체와는 느낌이 조금 다른 차트구나라는 부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이 부분까지만 보더라도 여기네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죠? 외국인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 차트였지만 여기가 무너지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관리는 하지 않는다. 다만 물량은 모아갈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요게 철자가 좀 틀렸는데 LG 노텍이 아니고 오디텍이죠. 오디텍. 이 그림 안 나오는데 펜이. 오디텍이죠. 오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디텍이라는 기업인데 잘 모르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디텍이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회사. 그래서 칩을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LED 칩의 필수 부품인 제너 다이오드라는 칩을 국내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금 제너 다이오드라는 칩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제너 다이오드라는 칩이 뭐냐? LED 칩이 빛을 발할 때 정전기 등의 외부 충격으로부터 손상을 방지해주는 칩입니다. LED 칩에 무조건 한 개씩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얘네들은 LED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전체 매출의 40%, 국내 점유율 90%를 가지고 있는 오디텍이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반도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겠죠. 거기에 대한 모회사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개념에서 보았을 때 단가는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단가는 낮겠지만 상당히 얘들은 확장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너다이오드 칩에 대해서 센서 모듈과 매출액 추이가 전망을 좀 같이 보시면요. 자, 센서 모듈 같은 경우 카메라 센서를 말하는 거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의 확장성 자체가 지금 조금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신에 제너다이오드 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늘었다가 2010년도에 다시 이때도 LED 열풍이 한번 불었었죠. 불었었고 잠시 멈춤하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2010년대에도 불었던 이유가 보면 그때도 서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크게 올랐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올랐던 이유가 그때 정부 정책이 아니었죠. 분위기상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가로등을 바꾼다더라. 중국의 가로등을 다 LED로 교체한다더라. 거기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다 들어간다더라. 이런 루머가 많았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바로 2016년까지 꾸준히 이어지는 부분.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어질지언정 갑자기 확 바뀌기는 힘듭니다. 그런 부분 인식을 좀 하시고, 대신에
LED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조명 LED요. 조명 LED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오디텍의 주가 자체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겠죠. 지금 얘네들이 점유율의 90%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 추이도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디텍 같이 주가 추이, 오디텍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보는 화면이 지금 월봉인데요. 자, LG 이노텍과 또 느낌이 좀 다르죠. 만져는 주고 있습니다. 만져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외국인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자, 이평선만 보시면 아시겠죠? 대충 느낌 오시죠? 월봉은 누가 만든다? 외국인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대충 보면 지금, 만져줬죠? 만져주고, 여기에서 이평선을 좀 더 따라서 가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근데 그렇게 큰 비중보다는 외국인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주봉으로 본다면 주봉도 기가 막힙니다. 주봉도 상당히 기가 막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11선, 그리고 21선, 그리고 여기는 61선 밟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죠. 중요한 키포인트마다 또 받아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관이 맞습니다. 역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받아주고, 외국인은 월봉으로 중요한 포인트마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차트는 어떻게 공략한다? 월봉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주봉이 무너지면 사면 됩니다. 사면 되는 차트. 자,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좀 더 힘이 센 차트다. 자, 주봉이, 월봉이 아까 그렇게 그다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관의 지금 주봉상은 상당히 정확한 패턴을 좀 더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기관의 패턴을 좀 더 유심히 쫓아가셔야 되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도 지금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평선이 붙고 있는 상태인데, 지지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명심을 좀 하시고, 앞서서 제너다이오드라는 어느 정도의 새로운 제품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가 상승되는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도 한번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가격적인 이격 부분 자체가 없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차트고요.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조, 그리고 신고가 행진이 이어갈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별표 좀 쳐드리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 좀 추천을 좀 해드릴 건데, 뭘 하면 좋을까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모를 때는 비싼 거 사야겠죠. 모를 때는 비싼 거 사면 됩니다. 서울 반도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서울 반도체 일봉상으로도 벌써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화면의 끝에 보이면 거래는 상당 부분 터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여기를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인 즉슨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합작을 해서 월봉과 주봉을 만들고 있죠. 만든 상태의 주가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서울 반도체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서울 반도체 매력 포인트 한번 볼게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조명 시장이 예전에는 상당히 매출에 대해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2012년 4분기부터 갑자기 크게 느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그리고 2분기는 아직 이때는 어느 정도는 전망치였지만 지금은 이런 속도 자체가 좀 더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 만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반도체 종목 좀 더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매수가하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서울 반도체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60일선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 오늘 이 상승을 만들었던 가장 큰 주체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만큼, 일단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가 좀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좀 더 크게 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6,500원 부근을 좀 더 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을 돌파를 했는데 어차피 일봉상을 물고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36,500원 전후로 해서 우리가 매수권으로 좀 가담하는 전략 필요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정해드린다면 목표가는 4만원까지는 무조건 홀딩하셔도 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하단에 34,500원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자. 34,500원 굳이 안 파셔도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기가 무너진다는 것은 시장 상황이 악화된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정리를 꼭 해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월봉, 주봉, 월봉은 외국인이 만들고 주봉은 기관이 만들고 일봉도 기관이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트들이 상당히 많고, 기관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 종목군 정해져 있는 플레이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명심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을 주로 하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었다. 그러면 외국인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군은 월봉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ED주의 대표주인 서울반도체를 매수가 36,500원, 목표가 4만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관심 정보 잘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이상로 위원의 오늘 강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시즌2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식 승천이 끝난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